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올해는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로 기억된다. 태풍 장미, 소멸 이후 밤사이 폭우.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블러 송2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올해는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로 기억된다. 태풍 장미 소멸 이후 밤사이 폭우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가 1987년으로 8월 10일까지 장마여서 올해랑 공동 1위였는데 이 기록도 아마 몇 시간 뒤면 깨질 것 같습니다. 늦게 끝난 날짜는 내일 깨질 예정이고 중부지방 장마 기간이 49일이 최대였는데 오늘이 47일째거든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 기록도 이번 주 안에 깨질 예정입니다. 이런 신기록은 그렇게 반가운 게 아닌데 오늘도 태풍 장미가 우리나라를 스쳐갔고 하루 종일 비가 미친 듯이 내렸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고 있고 지금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냥 사우나 아닙니까? 후텁지근한데 근데 이제 후텁지근한 건 참으면 되지만 폭우가 오는 거는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비가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 저는 잘 안 하는데 저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빨리 비가 그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빨리 복구가 돼야 되고 이제 또 폭우가 계속 오고 그리고 태풍들이 이제 아직 안 왔잖아요. 걱정입니다 진짜. 자 2125님 진입장벽 높은 베텐이라고 하셨는데 베텐 진입장벽 제일 낮은 라디오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비 때문에 짜증나고 축축 처지는 월요일 지친 일상을 더 지치게 하는 목소리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가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거나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박분건님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혹시 라고 하셨는데 제2의 뚠 티가 나왔습니다. 좀 길긴 한데 배노답 삼형제 티 저희가 배성재 그리기 선발대회에서 우승하신 분의 그림을 티셔츠 의뢰를 해서 오늘 나왔어요. 오늘 도착해서 좀 전에 생록방 함께한 지혜 씨가 1호 피해자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멤버들 다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제 뿌리려고 하니까 생성 제한되기 전에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055님 배노답 뚠티 너무 갖고 싶어요.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제가 입고 있는 이게 바로 배노답 티인데요. 특별 선물 기간이 이번 주거든요. 참여하신 분들께 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베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카카오TV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군 아소에서 최고급 축구공 2GFA, 구도로 통닭 티오더 기업에서 매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태영건설, 이테크건설,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반올림 피자샵, 한국 토요타 자동차, 방탄꼭지 에어니플, 드림하이 이사서비스,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2588 대리운전, HDC 현대산업개발, 자담치킨, 올바른 소파 자코모, 이브자리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우재성님 배형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좀 추천해주세요. 역시 그아싸라고 하셨는데 그아싸도 아주 좋죠. 그거 말고도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월드컵도 했었는데 거기 나온 8곡은 다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뭔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뭐가 우승했는지도 안 알려드리고 스포 방지 차원에서 땡튜브로 보시면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몰고 가던 장군차님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에 첼시로 이적한 선수는 하킴 지에시가 맞나요? 지에흐가 맞나요? 라고 이건 진짜 축구 팬들만
알 수 있는 선수 이름을 저한테 생방 중에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하킴 지혜 씨가 맞습니다. 하킴 지혜 씨. 예. 지혜 아닙니다. 지혜 씨입니다. 예. 저희 금요일 코너지기가 지혜 씨가 왔잖아요. 예.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혜 씨. 예. 5648님 모바일 게임에 20만 원을 쓴 나 비정상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나름대로 현질이라는 거는 개인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동안 안 하고 있다가 지난 주말에 30만 원을 현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 싶은 선수가 있어가지고 굴리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리트 은색 비싼 선수를 샀습니다. 아 그렇고요. 김인혜님 내일 피해를 많이 입은 곡성으로 봉사활동 갑니다. 힘드리고 오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올 텐데 안전하게 하시고요. 5970님 여기 광주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더 이상 홍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지 오빠 길을 주세요. 예, 다 가져가십시오. 예.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진짜. 자연재해입니다. 진짜 자연재해. 예,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의외로 친절하고 의외로 깔끔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남자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처음 본 사람들에게 진짜 친절하죠? 굉장히 친절하죠. 예의 바르고. 이런 친절한 사람이 없죠. 몇 번 보면 막대하기 시작하나요? 몇 번은 아니고요. 한 15분? 15번. 저와의 첫 만남이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행복한 아침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아마 기억을 못해도 굉장히 아마 깍듯이 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기억납니다. 그래요. 그렇죠. 견적 나오면 바로 막대한다. 네, 일단 사람을 만나서 저는 그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를 먼저 물어봅니다. 나보다 어리다. 그럼 제일 첫 마디가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다 그러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커피 한 잔만 줘봐 이렇게. 아니, 편하게 얘기를 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방식은 외우지 마세요. 예. 근데 확실히 존댓말을 계속 쓰고 있으면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물론 말을 딱 놓는 순간 호불호가 딱 갈립니다. 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거기서 무조건 나이를 물어보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거 좀 갖고 와봐. 지시를 한다. 그렇죠. 꼰대력을 한번 보여준다. 보여주죠. 그래서 붙어있는 사람 붙어있고 그래요. 아니면 없고. 저는 정영욱 씨가 초면에 누구를 이렇게 하는 거를 봤을 때 윤태진 씨, 이말년 씨 극과 극이죠. 처음에 보자마자 거의 저 사람들을 한 10년 봤나 싶을 정도로 막대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우리 윤태진 씨한테는 막대하지 않습니다. 반말했잖아요. 네. 그건 막대하는 건 아니고 이말년 씨한테 보는 거면 윤태진 씨한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네. 거의 완전 막내 동생 대하듯이 그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른의 위치를 그냥 선점해 버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이말년 씨한테 제가 하대한 거는 인정합니다. 이말년 작가한테 엄청 하대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이말년 작가 그 스트리밍계에서 거물이다 이걸 알고 더니 그래. 말려라 이렇게 바뀌었죠. 야, 잘 보고 있어.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이종범 작가한테도 막대했고. 그렇죠. 보자마자. 이종범 작가는 막대하기 좀 쉽지 않은 게 약간 인싸 스타일이고 어른이고 뭐 교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아우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전 그런 사람을 딱 파고들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정범아, 저거 좀 줘봐. 원라이프님이 고평 꽃묘 점수 5점 만점에 6점 드릴게요. 라고 제가 이제 그 종범 작가가 준 책을 책 받은 지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한 10장 정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잘 썼더라고요. 확실히 문장이 어려운 게 많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거. 자취 경력이 몇 년째시죠? 제가 28살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중간에 뭐 개그맨들끼리 산 적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뭐 16년, 15년 오래됐죠. 오래되셨네요, 진짜. 근데 그렇게 혼자 살아도 음식을 안 해 먹는 사람들은 음식 솜씨가 1도 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음식을 집에서 안 하면 집이 깨끗하지 않나요? 원래 냄새도 음식을 안 해도 나고. 저는 음식을 해도
라면 같은 거를 끓여도 예. 설거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항상 그 쓸 수 있는 것만 딱 최소화 시켜놓고 만약에 뭐 그릇, 냄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 설거지가 다 돼 있습니다. 하는 도중에.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어요. 불 조절 못하고 시간 오버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죠. 대신에 자취방은 깨끗하다. 깨끗하죠. 어. 일단 뭐 머리카락 없고 오는 예. 사람 없고 아무도 안 오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머리카락은 그게 사실 없죠. 예, 민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빠진 게 아니라. 돌돌이를 밀어도 뭐 머리카락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음. 너무 좋습니다. 자, 보니까 얼마 전에 상큼한 걸그룹 리치걸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셨던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너 얘기를 했나 이거를? 아, 저희 금방 소식이 들어옵니다. 오. 리치걸 네. 아니 걸그룹 뮤직비디오 어떻게 아니, 이제- 정영국 씨를 섭외한 거죠? 이게 인맥이죠. 아, 누구 인맥? 낙하산 인맥인데. 아, 거기 뭐 이제- 소속사. 네, 섭외하는 예. 친구의 낙하산 인맥인데 저도 그때 가서 걸그룹을 잘 모르니까 네. 중학생 그 걸그룹이에요. 아, 중국에서 엄청나게 대박이 나서 이 리치걸 아카데미가 막 20개, 30개씩 있는 그런 데인데 제가 그 학교 선생님 역할을 좀 해달라. 근데 정말 웃겼던 건 뭐냐면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한테 대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도 베테를 듣는 거야. 네. 그러니까 원래 하필이면 네, 영국 씨가 아니라 예. 스님. 그래서 처음 뭐라 스님이라 부르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그래서 두 씬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모자를 안 쓰고 학교 선생님 역할을 하다 예, 보니까 예. 제가 너무 건달처럼 나오셔서 제발 좀 웃어달라고. 아하. 그래서 뭐 찍고 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담당자분은 용국 스님이라고 베텐을 아니까 네. 근데 걸그룹들은 진짜 스님인 줄 아셨을 수도 있겠네요. 되게 배꼽 인사라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음. 주변에 오지 않습니다. 말 자체를 섞질 네, 못했다. 되게 멀리하고 아하. 안 좋아하더라고요. 적절하네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예. 그렇습니다. 리치걸 뭔가 부유한 느낌이 나는데 개런티 30만 원. 키런티를 뭐하러 오픈해요? 그냥 30만 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리치걸 뭐 어떤 분들인지 저희가 좀 또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아니, 자 중학생 되게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음. 그래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리치걸과 푸어스님. 정확하죠. 그래요. 자, 0192님 방구석 모니터 요원인데요. 네. 용국스님 코너는 고민 상담을 길게 하지 말고 일침만 팍팍 쏘면서 빨리빨리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인정?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한번 그랬었죠. 예. 근데 이게 힘들어요. 힘들고 나도 머리에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청취자분들을 하대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방송에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인정이라고 하신 분들 많네요. 짧게 하고 일침만 써달라고. 근데 그날따라 성재 씨도 기억하시겠지만 성재 씨가 그랬어요. 뭐 이런 사연들이 왔어 했던 예. 사연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연들만 그렇게 보내드린 거죠. 급하게 일침 쏘다 수트 입는다. 맞아 정답이에요. 심구철님, 용국 형님도 마피아 게임 잘하세요. 능청스러워서 잘할 것 같은데. 하셨는데. 딱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 베텐 회식 때. 딱 처음 해봤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기억으로는 일단 우리 그 조만구 작가가 난 저렇게 게임을 좋아하는지 몰랐어. 4년 만에 그걸 알았다. 네. 오. 저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전 중독이야 진짜. 저희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난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예. 깜짝 놀랐고. 중독인 건 맞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저랑 그 이말년 작가가 둘이 마피아였는데 고개를 숙였다가 우리끼리 보고 일어나서 마피아 누군지 찍어봐라. 저랑 이말년 작가인데 제가 이말년 작가를 찍었거든요. 예.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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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잘하더라고. 예. 거기 멤버들이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 잘하더라고요. 정용 씨도 잘하더라고요. 처음인데도 사실 마피아 게임 같은 걸 극혐하는 표정으로 앉아서 또 시작하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무리를 따라가는데 예. 성재 씨도 굉장히 파렴치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본인이 마피아인데 마피아 게임은 파렴치한 게임입니다. 너무 파렴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봤는데 저렇게 파렴치는 얘기하는데. 아니죠. 모렴치?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김님입니다. 여자분이고요. 소개팅으로 만난 당일에 남자가 고백해서 사귄 지 일주일 된 커플입니다. 저의 고민이 남친이 덜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호감은 있지만
남친은 저를 애기라고 부르면서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는데 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남친이 금사빠 금사식은 아닐지 걱정되는데 이 관계 괜찮을까요? 예.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이 식어버리는 금사빠 금사식. 이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약간 좀 이러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경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면도 있고 이게 또 고민인 게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신 게 그거 같아요. 나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아직은 아닌데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남자분들이 먼저 설친다. 설치죠. 본인이 막 들떠가지고 막 우리 얘기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딱 들었을 때 둘이 정말 좋아하고 뭐 애칭을 정하고 이럴 때 애기라 그러면 뭐 좋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 이 여자분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 나는 이 애칭을 써봐야지 하고는 애칭을 썼는데 그것도 굉장히 여자친구가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은 아닌 거죠. 그 남자분이 금사빠 금사식이 아니라 그냥 첫 연애인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자기가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하고 싶었던 어떤 플랜들. 것들을 갑자기 급진전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분은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느낌? 너무 빨리 지금 밑도 끝 없이 이게 막 지금 흘러가는데 예.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금사빠들을 보고 있으면 특히 금사빠 남자들은 연애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차여요. 진짜로 거의 다 차이고 이렇게 갈망하는 게 눈에 보여요. 예. 나 이 여자분이 꼭 잘 돼야 되는데 소개팅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금사식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본인이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 저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소 좀 시간이 좀 걸리거나 스스로 놓아주지 않을까요? 남자분이 속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여자분 입장에서는 약간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단계를 앞서가지 이런 느낌 때문에 네. 도망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제 이미 반쯤 났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거 너무한데 이게 좀 같이 맞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혼자 막 달려나가고 이게 좀 불편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남자분들이 이렇게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다 이런 부푼 희망 때문에 초반에 소개팅했을 때 물어봤던 상대방의 의견을 이제 물어보지 않는 거죠. 의뢰짐작 좋아하겠구나. 이것도 좋아하겠지? 예. 그러다가 다 잘못되거든요. 저는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약간 순차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쫙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남자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남자분은 손자 이름까지 지어놨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이걸 문제는 얘기하면 최악이죠. 일주일 됐는데? 예, 이걸 일주일. 얘기하면 안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 표시를 안 해야 되는데 채팅창에 풀 악셀 밟으면 반드시 급브레이크도 밟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이 애기라는 것도 드라마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주변에 아니 누가 했는데 되게 멋있어 보인다거나. 애기라고. 애기야 이렇게. 채팅창에 아귀를 잘못 들은 거 있냐고. 아기. 아귀인데? 여자친구에게 아귀라고 했는데 본인이 애기라고 잘못 알아듣고 지금 남자가 너무 오글거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저는 약간 이게 평경장도 아니고 아귀. 아니 근데 예. 애칭은 그렇다고 쳐도 약간 슬픈 게 뭐냐면 이 여자분이 본인을 덜 좋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굉장히 신이 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슬픕니다. 아귀야 가자. 근데 뭐 애칭 이런 거 상관없는데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지. 여자분들이 만약에 둘 다 금사빠다. 그럼 상관없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그냥 100%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사귈 남자가 없어서 이분을 만난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주변에 남자가 없어서. 예. 어느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요. 흘러간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보냈다. 서로 갈 길 간다. 놔줬다. 여자분이 금사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여자분은 이미 좀 식어가고 있는 느낌도 감지가 되고 있고. 식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불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뭐 불태울 때 보면 신문지 맨 끝에 있는 그 불씨 있죠. 그 정도 불씨였어요. 그게 꺼지죠. 비를 맞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기출변형 냄새가 난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보낸 게 아니라 금사빠인 이 남자분이 보낸 것일 수도 있다. 여자친구가 제가 애기라고도 하고 막 손자 이름도 지어놓고 엄청 다가가는데 여자친구가 이상하게 저만큼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를 거꾸로 보낸 걸 수도 있다. 예. 채팅창에 그런 글을 남겨준 사람도 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청취자들 모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분께 음. 정용국 씨의 연애학 개론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용국이 연애학 개론. 정작 막 외로우셔서 연애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늘 얘기하지만 사랑은 둘이 같이 하는 거죠. 떠나가는 중입니다. 예. 지금 떠나가는 중이다. 떠나가는 중이에요. 예. 본인이 민 것도 있고 그 사람이 너무 달려나간 것도 있고 아하. 잘못된 거죠. 뭐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뭐 알겠습니다. 자, 혼썸은 안 된다. 힘들어요. 근데 진짜 많은 것 같아 이런 경우가. 그래요? 네, 물어보지 않고. 알겠습니다. 네.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세게 밀었다. 밀당을 못하고 네, 밀기만 했다. 예. 네. 자, 채팅창에 잘못된 결론이라 너무 좋다고 하신 분들이 많고 최고의 결말이다. 예. 절벽에서 민 꼴이다. 이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산소호흡기님 보내준 글. 뭐요? 그래도 사기어는 받네. 부럽다. 예. 현실이다 현실. 예. 이별하는 중입니다.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이제 일반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2부에. SBS 생활정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많은 이재민분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임시 거주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커진 상황인데요.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위생 환경까지 열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임시 거주시설 내에서도 적정한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시설 관리자는 발열 확인 등 출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와 물건을 표면 소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해 상황이 복구되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랄게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보험 KB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동시간대 청취율 1위 방송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정은규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원년 멤버로. 참. 예. 덕분이죠 뭐 다. 예. 저희가 이제 또 덕분이라고 말씀드려야죠.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예. 동시간대 1위.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우차사 할 때 우리가 동시간대 꼴찌야. 아니 우차사 황금기에는 무조건 1등이었잖아요. 아니, 황금기 말고 기본적으로 잠깐 반짝한 거 말고요. 그래요? 동시간대 3등 막 이래요. 4개밖에 없잖아. 거기 3등이라는 얘기잖아요. 잘못됐어요. 그래요? 1등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남자분 익명 김님 30대 후반 남자인데요. 여자 후배가 생일이라고 하기에 얼마 전 맛있게 아이스크림 먹던 게 생각나서 아이스크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알레르기가 있다네요. 단기간에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나요? 저 먹으라고 배려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그리고 다른 선물은 무엇으로 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땡톡 캡처 화면을 네. 증거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진짜 본인이 실제로 준 게 맞다. 예. 이게 그래가지고. 대단해요, 근데. 이게 땡톡을 보니까 이거 땡톡 읽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땡톡 읽어드려도 되나요? 네, 제가 여자분 입장을 할게요. 예. 네, 해주세요. 땡톡 막내 웃음 생일 축하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일하느라 수고했고 웃음 생일 선물도 준비했어 웃음. 뭔지 궁금하지? 하고 그 이모티콘 약간 눈 반짝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분 정도 있다가 그 여자분이 예 대리님 감사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쿠폰과 함께 선물이야 웃음 맛있게 먹도록 명령이다. 히읗 히읗. 너무 싫다. 너무 싫다. 명령이다. 너무 싫다. 와, 명령이다. 히읗 히읗. 그러니까 예. 그 여자 후배분이 죄송합니다 대리님. 제가 아이스크림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나 명령이다. 너무 싫어 진짜. 자. 이거. 예. 최악인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카메라에 제가 비춰드릴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보고 있으면 이게 그 아이스크림을 보내주셨는데, 예, 여러분 보이시죠? 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막 3, 4인용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냥 콘 있죠? 예. 딱 달랑 콘 하나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아이스크림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뭔지 궁금하지? 이렇게 해놓고 이걸 보내주신 거죠. 근데 이게 그린라이트가 맞나? 이렇게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못 말리는데 그리고 다른 선물은 무엇을 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스크림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미안해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를 몰랐네. 아이고 바보같이. 중요한 건 그 전에 아이스크림 먹던 모습을 봐서 줬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1침 가시죠. 1침 먼저 가시죠. 예. 용국이의 일침. 다음은 너 알레르기. 100% 100%.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보고 있으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일단 근데 맛있게 먹도록 명령이다. 일단 여기서 일단 잘못됐고요. 잘못됐고 이거를 그린라이트로 보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걷잡을 수가 없다 이분은. 다음 선물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좀 선물이 좀 좋았으면 괜찮았을 뻔했는데 이게 그냥 콘 하나 딱 주고 되게 뭐 큰 거 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음 선물 준비하고 있고 그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이거 안 받고 손절해야겠다라는 게 보여지죠. 선배 알레르기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선배 알레르기, 대리님 알레르기의 알레르기. 대상이 30대 후반 익명 김님입니다. 큰일입니다. 근데 일단 이 이모티콘을 너무 긍정적으로 지금 남발하셨고 예. 맛있게 먹도록 명령이다. 나 너무 싫어. 나 이거 너무 들었을 때마다 나 너무 싫은 것 같아. 예. 명령을 예. 예. 거기서 자꾸 이렇게 본 것들을 흉내를 내는 거지. 나도 방금 알레르기 생겼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요. 예. 파인트 사이즈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라고 하셨는데 콘 딱 하나. 예. 그거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뭐 큰 거 보냈어도 사실 알레르기는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근데 보니까 네. 땡톡에 일단 그 받으시는 여자 후배님이 약간 받을 준비는 돼 있었어요. 그쵸? 보니까 맞아. 생일 선물 준비했어. 뭔지 궁금하지? 오. 이러고 했으니까 네. 예 대리님 감사해요라고 네. 하신 거 보니까 기대치를 이렇게 올려놓고 예. 명령이다. 했는데 이 콘 하나가 딱 온 거죠. 예. 뭐야? 바로 손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무덤은 자기가 파는 거예요. 예. 본인이 들어가죠. 다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참 슬프네요. 이거 우리 다 알거든요. 지금 베텐 들으시는 분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픕니다 마음이. 자 아무튼 귀에서 소름 돋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명령에다가 예. 진짜. 날 쏘고 가라. 예 아무튼 이런 사연 저희 기다립니다. 네. 명령이다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그렇죠. 명령이다는 예. 왠지 좀 굉장히 잘생긴 꽃미남이 이렇게 한 대사 같은데 예 잘못된데 쓰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좋은 말이. 예 여름 특집 소름 잘 돋았습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 재밌다 이분. 명령이다. 자 그러면 7963님 남자분입니다.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께 마사지 받으러 다니시라고 돈은 제가 다 내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 후 어머니께서는 주 1회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시는데요. 가격이 1회에 6만 원, 한 달에 24만 원입니다. 제 월급은 200원짜리에 생활비 30만 원을 냅니다. 추가로 마사지 비용까지 내려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어쩌죠? 일단 효자로 한번 가려다가 실상을 털어보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계산을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본인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실제로 가신 거고 예. 그걸 한 번 가신 게 아니라 이제 6만 원짜리를 한 달에 4번 다니신다. 그러니까 24만 원이 플러스가 된 거죠. 사실 뭐 주 1회면 그렇게 빈번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6만 원이면 솔직히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에요. 그렇죠. 12만 원, 13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많아요. 예. 예. 근데 24만 원을 일단 얘기를 하셨으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24만 원 때문에 생활하는데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심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취소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취소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이거를 갖다가 또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본인이 마사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마를 해드려라. 네.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제가 집에서 해드리는 게 아 코로나 핑계로 해드리는 게 예. 좋은 것 같아요. 아들 손이 약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땡튜브 이런 거 보면서 예. 좀 배워가지고 엄마 제가 좀 더 시원하죠. 어머니는 무조건 아들 손이 더 안 시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야 되겠네요. 그중 저기까지 따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 좀 그럴싸하게 하려면 본인은 마사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력이 딸리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럴싸한데라는 느낌을 한번 주려면 앞에 이렇게 조격 같은 느낌 주는 이렇게 물 담아서 오는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일단 갖고 오시면 좀 정성을 쏟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어차피 뭐 본인이 마사지를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아 엄마 저에게 마사지를 받으세요. 명령이다.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예, 예. 지금 명령이다시 너무 쏟아지고 있어요. 명령이다. 어머니 그냥 내들어라 명령이다 이라고 오고 있고 아귀 힘을 키워라 명령이다. 명령이다가 오늘 사연 하나 살렸네요, 진짜. 명언이 한번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되게 요약하면 효자의 변심. 변심인데 먼저 얘기 꺼냈고 어머니는 사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빈번한 것도 아니고 주 1회 6만 원짜리를 가시는데 갑자기 계산을 따로 해보니까 내가 30을 내는데 20살을 더 내야 돼? 50살을 들여야 되네? 되게 효자의 기쁜데? 변심인 거죠. 근데 어머니는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사지 샵에 가셔서 얘기를 하시면 이거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쵸, 그쵸. 예, 보이잖아요. 그 부분이 생각된 거예요. 예, 생각됐고 굉장히 덕분에 엄마가 너무 몸이 개운해졌어 우리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대치를 한 달 만에 저버리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니까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께 마사지 받으러 다니시라고 돈은 제가 내겠다고 의기양양에 말했다. 그러니까 취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술 취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그거구나. 술 취해 들어오셔 어머니 마사지 받으시고요. 제가 다 내드릴게요. 이랬는데 이제 진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이 커진 거죠. 예. 커지고 이제 생활비가 24만 원이 본인이 써야 되는데 어머니 쪽으로 그게 나간 거죠. 충동효.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돈도 돈이긴 해 솔직히. 채팅창에 용국이 형 진돗개 닮은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용국이 형 진돗개 닮은 것 같아요라고 왔어요. 생뚱맞고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쩔 수 없죠. 보통 뭐. 이렇게 뜬금없이 오는 거는 도네이션 하면서 그럼 이제 리액션 해드리는데 여기는 뭐 이제 저희 지상파 방송에 약간 도네성 뜬금포가 왔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진돗개 닮았다. 명령이다. 이런 거죠. 지저라 명령이다. 보통 이런 거는 뭐 1,000원씩이라도 주면서 하는 건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생으로 가네요. 예. 어쩔 수 없죠. 뭐. 자 이분께 일침 드릴까요? 네, 용국이의 일침. 다음 달부터 부려자. 오래 간 거야. 네. 그렇죠. 한 달 했으면 됐지 뭐. 예. 네. 자 다음은 7112님 네. 남자분입니다. 결혼기념일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원래 10주년 맞이 발리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아쉽게 무산됐고요. 대신에 호캉스를 가려고 하는데 네. 이때 아내에게 작게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데 풍성한 꽃다발 또는 촛불 이벤트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다른 10만 원 이내 아이디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근데 결혼을 이제 해서 10년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시나? 그 10만 원 이내에 일단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결론은 먼저 일단 말씀드리면 없고요. 예. 이거 꽃을 10만 원어치 산다 그러면 그걸 또 집에 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네. 와이프분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고 왜요? 이게 왜냐면 의미가 있는데 가치가 좀 떨어지는 선물이라서. 꽃은 예. 예쁘잖아요. 예쁘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벤트 같은 건 얘기해 주시는 거 다 좋거든요. 정말 많은 뭐 장미꽃다발 아니면 촛불 모양 해놓은 이렇게 촛불 이벤트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뒤에 뭐 진짜가 하나 있고 진퉁배기가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사전에 하는 꽃다발은 약간 오프닝 느낌인데 맞아요, 오프닝이에요. 메인 디시가 없으면 실망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예. 샐러드 먹고 가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꽃다발은 샐러드다. 네, 샐러드예요. 예. 보통 이제 남편이 10주년 됐는데 해외를 못 가기 때문에 그 호캉스 가서 와이프한테 음악도 쫙 틀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장미꽃 준비했다, 뭐 손편지 읽어주면 와이프분이 막 갑자기 막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릴 수 있다가 끝이야.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꽃다발 뒤지게 되죠. 여기 이상하게 뭐가 있나?
뭐야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촛불도 이제 가운데 촛불이 하트를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촛불로 하트를 그려놓고 가운데에 본인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서 있는 게 그게 제일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걸 하시겠다는 건 최악. 최악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름 돋는 게 이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촛불 이벤트 하트 가운데 본인이 있으려고 지금 재놓은 것 같아요. 자기야 30만 사이즈를. 30만 있다가 들어와. 예. 알아 30만 있다가 들어와. 그럼 얼마나 기대하겠어 사람이. 그렇죠. 이미 다 눈치챘는데. 와, 약간 그 악마 소환식처럼 무슨 아내분이 악마가 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악마 소환식. 촛불 하트 만들어 놓고 본인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예. 저는 그냥 이 상품권 하나 드리는 게 제일 나아요.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그게 낫다. 제일 깔끔해요. 제일 깔끔하지. 이거 갖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본인만 힘들고 한 거에 비해서 얻는 것도 없고 와이프분도 실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망감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비추 완전 비추. 아무튼 호캉스 간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엔 이벤트 비용을 아예 이벤트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굳이 뭘 해야겠다. 10주년이면은 사실 같이 꽤 사셨고 오래됐죠. 예, 그리고 10주년으로 호캉스를 가신 거니까 그거 자체가 이벤트로 퉁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괜찮죠. 오히려 진짜 10만 원을 더 보태서 진짜 좋은 저녁을 현지에서 드시는 거죠. 호텔에서 드시든가. 룸서비스 같은 거 해가지고. 예. 예.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갖고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기대 이하의 결과물이 나가면 서로 이제 안 좋은 상황 나오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요. 실용성 있는 걸 주시든가 아니면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저녁을 먹는다든가. 메뉴를 고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나은 것 같아요. 10주년이니까 베텐을 같이 듣자. 밤에. 촛불 켜놓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근데 흑마술 소환식을 하면서. 아니 그거는 약간 의미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요? 배틀을 같이 듣는데 네. 우리가 이제 코너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런 코너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를 읽어주는 사연이 있는 코너가 있었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물론 저희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을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수요일 날 들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프리선언의 한 줄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소개가 100% 된다는 거 저희가 보장을 못해요. 그렇죠. 10주년이면 저희 해드리죠. 10주년이면? 10주년이면 저희 10시 10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10시 10분에. 오 좋다. 예. 오, 베디가 얘기했어요. 예. 이게 더 낫다. 예, 와이프 이름 딱 넣어줘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채팅창에 최백호의 낭만 시대로 가라. 거기서는 따뜻하게 노래도 틀으실 수도 있죠.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예, 그런 거 없고. 자, 일단 이런 뭐 10만 원 미만의 그 꽃이나 촛불 이벤트는 비추. 네. 이분께 일침했나요? 안 했습니다. 용국이의 일침. 10만 원 이내 아이디어 원래 발리를 가려고 했었다. 중간 돈은 남편이 먹었습니다. 원래 발리는 돈이 더 컸을 거 아니야 금액이. 그러네. 네, 먹었지. 지금 발리인데 국내 호캉스로 바뀐 거면은 네. 일단 최소한 100 이상? 300, 400 정도는 그렇죠. 줄인 거거든요. 그게 주머니에 있는 거야. 그걸 안 푸는 거예요. 예. 그런 꼼수가 있죠. 그래놓고는 10만 원으로 지금 뭐 퉁치려고. 이벤트 해가지고 네. 촛불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랬구나. 돈 토해내라 명령이다. 그런 횡령 거죠. 엔딩. 네. 자, 다음은 8784님. 남자분입니다. 네. 모쏠이고요. 키 175cm에 몸무게 80kg인 통통한 체형입니다. 왜 웃어요? 저 밑에 웃겨서 175에 80 통통하다 그랬어. 좀 웃겨서요. 통통 이상이다? 예, 그렇죠. 이게. 통통 이상인데. 통통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통통. 네. 자, 올해 안에 꼭 연애하고 싶은데 다이어트가 먼저일까요? 남중 남고 공대 남초 회사 루트를 벗어나서 여성분들이 많은 환경에 뛰어드는 게 먼저일까요? 모쏠 꼭 탈출하고 싶습니다. 예. 일치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계획을 왜 이렇게 세워놨어? 너무 신났어 일단 지금. 이 친구도 굉장히 신나 있어요. 175에 80. 통통한 체형이다. 본인을 일단 알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얘기를 했고 내가 지금까지 못쏠인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라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 남초 회사. 네, 그래서 그런 거지. 나는 괜찮다. 여성분들이 많은 환경에 뛰어드는 게 먼저일까요? 다이어트가 먼저일까요? 굉장히 지금 신났단 말이죠. 채팅창에 환생해라 명령이다. 오늘 명령이다 시리즈가 예.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약간 다이어트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이어트가 먼저인 것 같아요. 175에 80이면 통통한 체형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로. 약간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좀 본인이 봤을 때 날씬하다 생각하시는 키와 몸무게를 한번 자기가 딱 눈으로 보면 내가 이 정도 좀 더 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때 여성분들 많은데 뛰어드셔야지 지금 뛰어들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집니다. 혼자 뛰어요. 혼자 뛰면서 다 갈라지기 때문에. 채팅창에 그렇대요 배영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대요, 배요. 세계 들어 배영이라고 하시면 있는데 계획을 너무 저는 세나.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이 친구는 이제 못소리니까 탈출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죠. 특히 연애는 더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은 환경에 뛰어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남초회사를 지금 다니고 계신데 동아리 아니면 동호회? 동호회네요, 진짜. 동호회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뭐 지인분들의 그 소개로 인한 뭐 자리 이런 건데 본인이 가서 이렇게 저는 못소리고요. 네. 175에 80 약간 통통한 스타일입니다. 한 다음부터 이제 본인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봉사 동호회뿐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좋네요. 그래요. 일단 너무 신났다는 거 이분. 예. 굉장히 신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꽝은 안 긁어도 꽝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뭐 희망을 드리자면 저는 다이어트가 먼저라고 봅니다. 다이어트를 그래요? 먼저 하시고 거울도 자주 보시고. 예, 뭐 제가 보기엔 175에 80이면 뭐 사실 전 통통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요? 예. 성재 씨 기준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그 부분이 약간의 콤플렉스가 된다 싶으면 자신감 고취 차원에서 빼시는 것도 하나 좋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완수에 대한 그 미션 컴플릿 그게 사실 남자에겐 좀 자신감을 많이 그렇죠, 끌어주거든요. 175에 80. 제가 180에 68kg거든요. 예. 그러니까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톤톤해 보일 수 있다. 조영 씨가 너무 말랐죠. 전 말르긴 했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중간 잘 찾아가세요. 예. 너무 신났고. 자, 성재형처럼 주파수까지 맞춰보자. 저 107.7 아닙니다. 여러분 100kg 넘어가는 거 진짜 몸무게가 되게 큰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네. 100kg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 몸이. 안 넘습니다. 예. 예. 엄청나게 큰 키로수예요. 그거는. 제 옆에 있는 정용국 씨가 너무 앙상해서 그래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예. 보이는 것뿐입니다. 자, 이분께 일침 드려야죠. 했습니다. 했나요? 네, 너무 신나 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계획- 신나 계시고 너무 계획 많이 세워놨다. 자, 꼭 여성분들이 많은 환경에서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네.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오. 예, 전달해 드릴 게 있는데 오늘 밤 10시 40분을 기점으로 해서 10분 전에 순창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주의보도 아니고 경보고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하천, 산간, 계곡 지역에 뭐 계시다 싶으면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도 이게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 고립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이동하셔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고요. TV나 라디오나 스마트폰으로 기상 상황을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 일 없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우원재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자, 회성재 태양 오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함께 하셨고요. 이번 주는 배노답 삼형제 티셔츠가 나왔기 때문에 제2의 뚠티 티셔츠 선물 주간입니다. 오늘 아까 명령이다 보내주신 예. 오늘 저희 50분 동안을 아주 명령에다 시리즈로 예. 오더좌가 됐는데 익명 오더자예요? 김님. 예. 오더자. 그리고 마사지권 끊어드린 그 변심한 효자 7963님 두 분께 배노답 삼형제 티셔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용 씨도 이거 좀 드리니까 네. 전 원래 잘 입어요. 잘 입으시죠? 저 굉장히 잘 입어요. 좀 거의 인터넷 방송하실 때. 네. 예, 근데 새벽에 하시면 제가 놀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저 아직 안 자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방송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 배성재 씨가 딱 들어오셔서 예. 제가 아침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아침부터 크게 잘못됐다. 예. 굉장히 잘못돼가지고. 아침부터 크게 잘못됐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가 6시, 네, 7시만 되니까 사실 예전에 행복한 아침 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덕분에 정용국 씨의 그 한 30명 되는 시청자분들 중에 제 아는 지인과 이렇게 연결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해외에서. 예전에 그래서 참 인연이 이렇습니다. 그런 방송입니다. 예. 예, 잘못된 방송. 자, 용국스님 뚠티 입어라 명령이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